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준비 시작하자. 다이어트 자격증 따기 프레젠테이션 버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강의고요. 두 번째 강의서부터 네 번째 강의까지는 유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제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다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자, 이강 진도에서 어떤 것들을 배울지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슬라이드와 각종 도형 편집을 이제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제목에 있는 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유형 첫 번째에서는 여러 가지들을 배우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을 제목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랑 각종 도형 편집이라고 잡았고, 여기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파트 2에서 봐야 될 중점 사항에 조금 적어놨습니다. 일단 저희가 PPT를 파워포인트를 시작할 때 이 화면 슬라이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슬라이드. 이 슬라이드를 적용을 시키고 뭔가 크기 적용 같은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제목상 전체 슬라이드 적용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레이아웃 설정, 아웃 설정, 그 다음에 페이지 설정, 그 다음에 새 슬라이드 저장 이렇게 배우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유형을 게시한다고 나와 있죠. 텍스트 상자는 글자를 넣을 수 있는 상자들, 즉슨 제가 지금 만든 게 텍스트 상자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진도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상자 만들 때 여기서 이제 또 중점적으로 배워야 할 것이 텍스트 상자에 관련해서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글꼴, 그다음에 서식 같은 것들을 좀 한번 알아볼 겁니다. 여기서 모르는 단어들은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강진도의 마지막이죠.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도형을 이용해서 뭔가 관리를 하는 것을 이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도형 만들기가 세 번째 섹션이겠고요. 도형을 작성을 하는 거죠. 넣는 거죠. 삽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단색 채우기 같은 걸로 이제 색깔 채우는 거. 그 다음에 서식, 뭐 윤곽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진도는 이렇게 크게 세 개, 전체 슬라이드 적용, 텍스트 상자 만들기, 도형 만들기 이게 세 개인데 여기 안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해준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전체 슬라이드를 적용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그 슬라이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파워포인트를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워포인트를 새롭게 하나를 열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하나를 열어 주시고 크기를 좀 여러분들이 잘 보이기 쉽게 조절을 할게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열려져 있거든요. 보통 시험 시작할 때 빈 화면에서부터 파워포인트를 시작을 하고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되고 이제 시험장 가서는 시험을 보시게 되는 거겠죠. 새 프레젠테이션을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지워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냅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제 연습하고 진도 나가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틀자마자 지금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 이게 되어 있는 안내선 같은 거 보이시나요? 이거를 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슬라이드 좀 줄이고. 보기 쪽을 보시면 눈금선에 체크가 안 돼 있으면 눈금선에 체크를 하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은 뭔가를 넣을 때 조금 그래도 좀 선에 맞게끔 넣을 수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깔끔하게 지웠더라면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체 슬라이드 적용하는 건데 레이아웃을 뭔지 알아야 돼요. 자, 레이아웃은 균형 있게 배치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뭐 도형, 뭐 표, 차트 등 개체를 배치시킨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이런 뜻도 있게 되겠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페이지 보이시나요? 페이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종이 한 장이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시험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해야 될 건 이제 홈 탭에 보시면 슬라이드 그룹에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을 누르게 되면은 어떤 배치를 진행을 할 건지 나오게 될 거고요. 보통 빈 화면을 클릭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보시면은 이렇게 떠 있었잖아요. 이게 레이아웃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제목 슬라이드로 이렇게. 근데 이거를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가장 첫 번째 빈 화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레이아웃을 빈 화면으로 두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자마자 시험 보시자마자 바로 시작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끝났어요. 굉장히 쉽죠? 네, 레이아웃 설정을 했다면 이제 페이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하얀색 화면에 대해서 설정을 해볼 건데요. 이때는 디자인 쪽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디자인 쪽을 들어가면 사용자 지정에서 제가 이제 1강에서 알려드렸죠. 이거 두 개 쓴다고. 슬라이드 크기를 누르시게 되면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어떤 크기로 할지 제공이 돼요. 네, 보통은 A4 용지 크기로 진행을 합니다. A4 용지 크기로. 그리고 A4 용지 크기로 하면은 뭐 가로로 할지 세로로 할지 이런 것들도 다 나오게 돼요. 어, 마찬가지로 시험장에서 뭐 A4 용지 크기로 하고 세로로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이 다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로인 상태에서 확인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뭐 최대화, 뭐 맞춤 확인 등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요, 보통 최대화가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 오른쪽에 있는 맞춤 확인, 요걸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살짝 화면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두 번째 있는 페이지 설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새 슬라이드 저장은요, 지금 이렇게 해놨으니까 보통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 추가를 시킬 거예요. 왜냐면은 새 슬라이드를 할 거니까. 자, 홈 가시면 새 슬라이드에 여기 새 슬라이드 보이시죠? 여기서 빈 화면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하나가 더 나와요. 아, 굳이 왜 이렇게 했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저희는 레이아웃하고 디자인에서 슬라이드 크기 했잖아요. 가장 첫 번째 있는 걸 만들어 주신 다음에 빈 화면을 새 슬라이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계속 제가 정한 형식으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까지 만들어 주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는 저장을 꼭 하셔야 돼요. 저장 버튼은 제가 알려드렸겠지만 컨트롤 S를 눌러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뜰 거예요. 위치 추가랑 찾아보기 중에 찾아보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연습하실 때 바탕화면이 가장 좋으실 거니까 바탕화면 클릭해 주시고 여기다가 뭐 보통은 이제 홍길동하고 뭐 1, 2, 3, 4, 5, 6, 7, 8 이렇게 수험번호를 좀 적거든요. 시험장 가서. 보통 이렇게 적어요. 뭐 이름과 수험번호 아니면은 자신의 이름만 적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이엣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여기다가 저장하세요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잘 지켜주시고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꺼지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바탕화면 저장이 이렇게 돼요. 왼쪽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 이거죠. 여기까지가 가장 저희들이 배워야 할 첫 번째 파트, 전체 슬라이드 적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쉽죠? 여기까지만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꼭 진행을 하실 때 꼭 이렇게 두 개를 만든 상황에서 하시는 걸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팁을 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게 화면에 만들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첫 번째 거 그 슬라이드 홈 탭에서 레이아웃하고 디자인에서 크기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새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빈 화면만 거의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컨트롤 V가 됩니다. 단축키를 이용해서도 슬라이드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당연히 새 슬라이드의 빈 화면이에요. 여러분들이 편하시는 걸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 건데요. 두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상자 만들기라고 해서 텍스트 상자를 한번 만들어 보고 글자도 한번 적어 보고 여러 가지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상자 쪽에서는 어디 있냐면 홈 탭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리기 도구 쪽에 여기 텍스트 상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은 세로 텍스트 상자는 안 써요. 가로 텍스트 상자를 눌러주게 되면은 마우스가 약간 십자가 누워있는 듯한 모습으로 바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어,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시험장에 나오겠죠. 그러면은 텍스트 상자를 어디에다가 위치시킬 건지 여러분들이 한 번만 클릭을 이렇게 해주면 깜빡깜빡거리면서 글자를 쓸 수 있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다이엣 프레젠테이션 2016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으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만 놓고 끝이 아니라 배치도 잘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글꼴 같은 것들도 이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여기 있는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다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다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위에 글꼴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서 여기서 편집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여기는 이제 글꼴 부분, 그다음에 글자 포인트 부분, 그리고 이 친구들은 안 써요. 글꼴 크게 작게 이건 안 쓰고 이거 진하게 굵게 기울임, 그 다음에 밑줄, 그 다음에 그림자, 그 다음에 취소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문제에서 나올 거거든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나올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글꼴은 뭘로 해라, 이렇게 뭐 맑은 곳 이구로 해라, 그다음 글자 포인트는 이렇게 키워라, 그리고 뭐 굵게 해라, 기울인 꼴 해라, 밑줄 해라, 뭐 글자색은 뭐 빨간색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다 나와요.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 문제에서 그대로 나오는 것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시험장 가시면은 뭘 보고 만들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시험지 줍니다. 줘요. 그래서 시험지를 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되니까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영어 설명을 계속 할 거고 약간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풀이. 자, 텍스트 상자 삽입한 다음에 글씨는 이렇게 쓸게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고 쓰시고 얘네들은 궁서에 40포인트, 그 다음에 기울인 꼴, 그 다음에 그림자까지 설정하는 문제를 한번 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잠깐 멈추신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아무 때다가 배치시키면서 한 두세 개 정도 만들면서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은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설정은 이렇게 하고요. 네, 한번 영상 잠깐 멈추시고 해보시고 제 거 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했다고 가정하고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에서 가로 텍스트 상자, 그 다음에 위치 시키시고 글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라고 적고 다 잡아주신 상태에서 아까 전에는 궁서, 여기다가 궁서라고 치면 돼요. 그리고 엔터 누르면 바뀌거든요. 그리고 글자 포인트는 40포인트, 엔터. 기울임꼴 하라고 했죠. 기울임꼴과 그림자는 여기 네 번째 있습니다. 그림자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텍스트 상자에서 글자를 넣고 글자를 이쁘게 해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을 받으신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기 첫 번째 슬라이드에 이렇게 텍스트 상자 넣는 거를 많이 해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보시면은 아마 연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 도형 만들기인데 도형에서 알려드릴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도형 만들기도 만들기지만 도형 꾸미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효과, 뭐 그림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넣어요. 이걸 한번 오늘의 수업의 마지막이자 가장 여러분들이 까다로워하시는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홈탭에 보시면 그리기 쪽에 도형이 있고요. 요 조그마한 버튼 있죠. 요거 자세히 눌러주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도형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 말고도 그 삽입 쪽을 가시면 도형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서 여기서도 할 수가 있죠. 저는 보통 삽입 쪽에 도형을 눌러요. 여기서 많이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도형을 간단하게 직사각형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누르면은 이제부터 마우스가 플러스 버튼으로 되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쭉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만들고 떼시는 거예요. 뗍니다. 그러면 보통은 가장 기본적인 색깔은 이렇게 약간 좀 뭐 어두운 파란색 계열로 되어 있고요. 선도 굉장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원래 기본 색깔이죠. 이렇게 도형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 가셔가지고 완성본을 보면서 만드실 거니까 배치시키시는 거 먼저 이렇게 배치를 시키세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일 알려드릴 건 도형을 클릭하게 되면은 위에 그리기 도구라고 뜹니다. 여기 서식을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서 각종 도형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이쁜 서식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가장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건 도형 채우기예요. 이 도형 채우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색깔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형 채우기에서 뭐 원하는 색을 만약에 뭐 주황색으로 해라, 빨간색으로 해라, 뭐 이렇게 초록색으로 해라.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나오기 때문에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렇게 채우기를 하셨더라면 그 이후로는 도형을 좀 꾸며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밑에 있는 윤곽선 하시면 돼요. 자, 클릭하셔가지고 윤곽선 같은 경우에는 뭐 선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윤곽선이 없는 상태가 아니죠. 뭐 검은색으로 하겠다. 근데 두께는 뭐 몇으로 하겠다. 이렇게 뭔가 나와요. 시험장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윤곽선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해주시게 되면은 도형을 좀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도형 삽입, 그리고 채우기 하시고 윤곽선 하시고 이렇게 진행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한 번 더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형 만들기 쪽에서 한번 문제 풀어보죠. 도형은 빗면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빗면이고 채우기는 파랑 강조 1 하고 선 없음 상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글자는 청소년 자원봉사라고 입력해 주시고 HY 견고딕 그 다음에 36포인트 그 다음에 굵게 그림자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도형에다가도 글자를 넣네요 라고 하시면은 잠깐 알려드리면 도형을 클릭하시고요. 글자를 바로 입력하시면 이렇게 적혀 들어가요. 보통 하얀색 글씨로 되니까 여기에 만약에 글자를 하라고 나오는 것들 중에 뭐 무슨 색으로 해라 이런 말 안 나오면 그냥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또 영상 잠깐 멈추신 다음에 도형 해주시고 글자까지 넣어서 깔끔하게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하셨더라면 지금부터 제가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가셔서 도형 가신 다음에 빗면은 아마 이거 클릭하셨을 거예요. 빗면 보이시죠? 이렇게 다시 한번 보이시죠? 이걸 눌러서 약간 좀 얄쌍하게 사실 이렇게 좀 길게 빼겠습니다. 뺐죠? 그리고 바로 채우기 쪽을 갑니다. 채우기는 뭘로 했냐면 파란 강조 1에 선 없음 갈 거예요. 파란 강조 1이면 마우스를 갖다 대봐야 돼요. 이게 이건가요? 강조 1 더 어둡게 이건가요 그러면? 네, 파란 강조 1 보이시죠? 이걸 누르시는 거예요. 근데 돼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윤곽선에서 선 없음이죠. 선 없음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거 두 개는 다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여기는 이제 글자 넣어 보겠습니다. 자, 청소년 자원봉사라고 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고 자 써주신 다음에 글자를 다 잡아줍니다. 그리고 아시죠? 홈택 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글꼴을 HY 견고딕 엔터 해주시고 글자 포인트는 36포인트 엔터 그 다음에 굵게 그림자까지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도형과 글자가 그냥 들어가는 것까지도 이제 연습을 한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진도를 들으시고 제가 가끔가다 문제풀이 해볼게요 하면서 이렇게 써놓을 거니까 연습을 계속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것뿐만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이렇게 저처럼 뭐 몇 개를 더 만들어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도형 만들기고요. 그 다음에는 꾸미기가 또 따로 있는데 지금 보통도 이것도 꾸미기죠.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뭔가 이제 효과랑 그림자 같은 걸 넣으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 도형을 한번 다른 거 한번 넣어 볼게요. 삽입해서 도형을 들어가신 다음에 이 도형에서 요번에는 뭘 할까요? 플러스 버튼 할까요? 이거 십자형 요거를 해서 왼쪽 구석탱이에다가 이렇게 조금 살짝 병원같이 생긴 기호를 넣어서 표현해 볼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는 뭐 할 거냐면 보통 이제 채우기까지 만약에 뭐 채우기도 하고 선도 하셨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도형에서 그리기 도구 여기 서식에서 그다음에 도형 스타일이라고 그룹 여기 있죠. 여기서 채우기에 관련된 거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서 관련된 거 하셨으니까 채우기 쪽 다시 눌러보시면 보통 이렇게 그냥 채우기 말고요. 밑에 보시면 그라데이션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색깔이 점차 나타나거나 안 나타나거나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좀 색깔 진한 걸로 가도록 할게요. 그라데이션. 보통 이제 뭐 밝은 그라데이션으로 해라, 뭐 몇으로 해라, 마우스로 갖다 대면 이게 선형 아래쪽으로 해라, 뭐 이렇게 오른쪽 위 모서리로 해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험장 가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점적인 건 뭐냐면 어떤 말이 나왔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죠.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어두운 그라데이션에서 뭐 해라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복숭아처럼 가운데에서라는 밝은 그라데이션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조금 더 뭔가 좀 괜찮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도형 스타일에서 도형 서식 여기 조그만한 거 보이시죠? 요거를 눌러주세요.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도형 서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도형 옵션에 있는 채우기랑 선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채우기를 누르면 이미 그라데이션 채우기는 됐어요. 제가 아까 여기서 했었으니까 밑에 가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라데이션 미리 설정, 종류, 방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 종류는 방사형, 뭔가 이제 뻗쳐나가는 거고, 뭐 사각형,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좀 바뀌는 거 보이시죠? 경로형, 바뀌죠? 이것도 이제 결정을 하고요. 방향도 뭐 어디로 배치를 할지, 지금은 여기가 좀 진하고, 이렇게 여기가 좀 더 진하고,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런 것들도 가끔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하셨더라면 여기 와서 미리 설정, 종류,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애초에 여러분들 그냥 만약에 도형을 다시 다른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삽입, 도형, 이번에는 이거. 그럼 애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 이제 고민이 드신다면 차라리 여기 와서 채우기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바로 조그마한 거 눌러서 여기서 이제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진행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색깔도 여기 다 있거든요. 만약에 녹색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또 이게 또 그라데이션 중지점이라서 또 이상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거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석적으로 알려드린 방법이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에서 이제 이렇게 아이고, 하라 이거죠. 여기서 와서 해라. 이렇게 제가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거 눌러서 뭐 방향, 미리 설정, 종류 같은 것들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이렇게요. 네. 자, 그럼 그라데이션까지 완벽하게 배우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또 채우기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삽입까지 또 도형 가신 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뭐 팩맨처럼 생긴 도형 하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채우기 쪽 가시게 되면은요. 그라데이션 밑에 질감이라고 해서 보통 PPT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질감에 관련해서 이렇게 뭔가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도 뭐 어떤 걸로 해라 저런 걸로 해라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밤색 대리석 뭐 이렇게 작은 물방울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 보통 얘네들은 사실은 선이 있으면 별로 이쁘지 않기 때문에 윤곽선에서 선없음 이런 걸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형을 그냥 단순하게 단색 채우기 뿐만이 아닌 그라데이션과 질감을 이용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도형을 칠하는 것들로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자, 도형 꾸미기 쪽으로 문제를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겠고 일단은 도형은 십자형으로 할 거예요. 십자형. 그 다음에 이제 십자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채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가냐면 그라데이션으로 갈 겁니다. 그라데이션을 쓸게요. 그냥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운데 그라데이션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조 1이라고 또 있거든요. 이게 또 PPT가 또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좀 그래요. 그쵸? 네. 자, 그라데이션 강조 1 해주시면 되고요. 선형으로 해주시고 방향은 위쪽, 선형 위쪽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윤곽선 있죠? 윤곽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선 노랑색, 그 다음에 2포인트, 그 다음에 글꼴도 해야 되겠죠? 글자 쓰는 것도. 글자는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글자는 개방형 혁신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서체, 그 다음에 40포인트, 그 다음에 기울임꼴, 그 다음에 밑줄, 그 다음에 검정색 이렇게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먼저 도형 넣으시고 그라데이션 채우기 요거 해주시고 근데 요거는 도형 서식에 있죠. 그리고 윤곽선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잠깐 멈추시고 막 틀리고 어려우셔도 괜찮으니까 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한번 해보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한 것과 제가 한 게 비슷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삽입에서 도형 가시면 십자형이라고 최근에 사용한 도형이 십자형이었었잖아요. 다행히도 눌러서 조금 길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길게, 좀 펑퍼짐하게 길게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갈 거예요. 그라데이션 쪽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운데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서 가운데에서 보이시죠? 아니면 기타 그라데이션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이렇게 나올 거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눌러서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색깔도 해주면, 근데 여기서도 해주시게 되면 좀 힘들 수가 있으니까 채우기를 하고 하시는 게 그래도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해서 채우기로 가신 다음에 그라데이션 가셔서 아래쪽 가운데에서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아, 근데 보통은 제가 여기서 조금 팁을 좀 한 가지 드리자면 거의 대부분은 이제 어두운 걸로 많이 가요. 그다음에 제가 옵션을 한 다음에
어두운 그라데이션 요걸로 가겠습니다.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미리 설정의 쪽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가운데 그라데이션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또 여기서도 찾아도 돼요. 가운데 그라데이션 강조 1 보이시죠?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네, 차라리 여기서 하시는 게 가장 빠르실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나온 그대로만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종류는 선형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방향은 선형 위쪽이라고 해서 여기 선형 위쪽이 여기 있습니다. 선형 위쪽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선형 위쪽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윤곽선 가도록 할게요. X 눌러주시고 윤곽선 여기 있죠? 윤곽선의 색깔은 노란색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께는 2포인트였죠? 2포인트. 포인트가 만약에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선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너비를 2로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엔터. 그러면 노란색으로 좀 진하게 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바로 글자 적을게요. 개방형 혁신. 혁신이라고 적고요. 다 잡아주신 상태에서 홈 탭 가시면은 이렇게 글꼴 있잖아요. 궁서체 해주시고 글자 포인트는 40포인트, 그 다음에 기울임꼴 가고요. 그 다음 밑줄까지 갑니다. 그 다음 글자 색깔은 검정색으로 갈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개방의 혁신에 대한 글자를 그라데이션과 이런 것들로 한번 진행을 해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은요, 제가 위에 걸 잠깐 지우고 얘 친구를 좀 올리고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도형 꾸미기 2라고 할게요. 네. 일단 도형은 일단 요걸로 해주신 거예요. 배지라고 하는 도형이 있는데 그거 찾아서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채우기. 채우기는 질감으로 할 거고 질감은 캔버스라는 질감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윤곽선도 쓸게요. 윤곽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랑 강조 1로 해주시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는데 너비가 있어요. 너비는 똑같이 2로 갈게요. 2포인트로. 그 다음에 이제 글꼴은 글도 적어야 되겠죠. 글자는 I love KOREA 코리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굴림체에 48포인트에 굵게 기울임 꼴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 거고, 이거 안 적었습니다. 글자색 검정색 갈게요.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영상 잠깐 멈추신 다음에요. 도형 꾸미기 쪽에서 있는 두 번째 문제, 질감으로 채우는 연습 한 번만 해보시고, 수업 마칠 거니까 한번 쭉 해보시고 연습해 보세요. 제가 해보죠. 삽입에서 도형 가서 배지라고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을까요? 저도 이제 사실은 도형을 다 몰라서 배지를 저도 찾아야 돼요. 그죠? 네. 비슷하게 생긴 게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배지가 여기 있네요. 그쵸? 여기 있고 눌러서 조금 길게 하면 좋겠죠? 좀 크게 길게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이제 늘리해서 이런 식으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채우기 쪽 들어가셔서 질감 가신 다음에 캔버스라고 여기 있습니다. 눌러주셔서 만들어 주시고 윤곽선은 파란 강조 1 너비만 바꾸시면 될 것 같거든요. 두께에서 다른 선 들어가서 너비를 2로만 아이고 너비를 2로만 바꿔주세요. 2 이렇게 그럼 조금 더 진하게 됐죠. 이 상태에서 바로 글자 쓸까요? I love Korea I love Korea 쓰고 나서 글자를 다 잡아주신 상태에서 홈택 가신 다음에 글자를 굴림체죠. 굴림체로 가고 그 다음에 글자 포인트는 48포인트 그리고 굵게 기울임꼴 2개 해주고 글자색은 검정색까지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질감을 통한 채우기까지 완료가 됩니다. 고생들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업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한테 이걸 일단 끄고 이거는 저장 안 함으로 갈 거고 여러분들이 만들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배웠던 수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유형 첫 번째 슬라이드랑 각종 도형 편집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전체 슬라이드 적용 이런 것들 같이 배웠고 텍스트 상자 만들기도 배웠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고 가장 오래 걸렸던 도형 만들기 꾸미기 이쪽을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강도 이제 마찬가지로 유형 두 번째예요. 수업 내용은 공개를 할 수가 없지만 3강은 유형 두 번째 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4강까지가 유형 세 번째라고 해서 여기까지 진도입니다. 진도.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도 그냥 자유롭게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자, 두 번째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세 번째 강의로 유형 두 번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